그 내면에 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나 그런 감정들을 항상 보여주고 싶은데 절제만 하시는 거죠. 윤희 리더님이 좀 보시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내성적이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거를 참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인스타로 그 윤희 리더님의 릴스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 딱 봤거든요. 아, 이분의 광기를 봤습니다. 그 광기라는 게 뭐 나쁜 욕 그런 게 아니라 내면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뭐 잠재 의식력이 엄청 강한데 그걸 항상 그걸 억누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걸 딱 보고 나서 와, 이분은 진짜 뭔가 있다 정말로 그걸 느꼈었는데, 이 카드가 결국 절제하는 카드인데 그 절제를 이제 버리고 내면에 이제 그런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마음껏 표현해가지고 능력까지 한번 펼쳐보라는 의미로 이 카드를 한번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리드님한테는 가브리엘 천사가 어울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저는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라고 보이거든요. 카리스마는 카리스마인데 부드러우신 분. 유선 리더님의 한번 굿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굿뉴스를 준비했는데요. 골드대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들에 대한 굿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파트너 한 명 생기는 게 소원이었어요. 1년에 한 명 만들어서 2년이면 2명, 3년이면 3명, 4년이면 4명이면 웬일이야. 10년 지나면 10명 일하는 파트너가 생기는구나. 이런 게 저희들도 노트에 적을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파트너들이 생겼지만 이 파트너들도 정말 일을 하고 여기에서 비전을 느끼는 파트너들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씩은 파트너들마다의 다 속도가 다르니까 조금씩은 다르게 느껴지는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은 뭐 여러분들도 워낙 잘 알고 있는 이제 일당백이 이제 건강한 리더님이에요. 건강한 리더님 같은 경우는 건강한 리더님은 건강한 리더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건강한 리더님이 있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건강한 리더님, 파트너로서 바라보는 분은 일당백인 분이에요. 뭘 해도 잘할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뭘 해도 잘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슬럼프라는 게 있고 힘든 시기가 있고 요즘처럼 코로나도 있고 애들 봐야 돼서 밖에 못 나가는 시기도 있고 이러니까 일하는데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꾸준히 갖고 가시다 보니까 최근에 막 빵빵빵빵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제 입장인 거죠. 파트너의 뎁스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강한 리더님이 직접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스폰서로서 파트너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뎁스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니?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파트너의 뎁스가 내려가고 파트너의 뎁스로 인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공통 과제들이 저희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은이단이 한 명으로 인해서 그 팀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고 이 중간 레벨에 있는 이 스폰서들 홀로 보면은 본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스폰서들 그리고 파트너들 본인들과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은이단으로 인해서 그렇죠. 저희는 사실 가은이단이 통화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막 많이 할 때는 3-4시간씩도 해요. 매일매일.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보완이 돼서 일으켜질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내 파트너도 또 그런 파트너를 만나고 미팅을 할 수 있더라는 게 너무 기쁜 일인 거죠.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에게도 신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신규. 그런데 이 신규분이 비전도 받고요.
보상을 들으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보면 제품력이 이래서 좋았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삼박자를 다 갖췄대요. 그런데 아직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 되겠지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본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사실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홈미팅을 같이 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식을 쌓고 오늘 해야 되는 자기의 목표를 그냥 가르쳐주고 말 그대로 유집투 유골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파트너 한 명이 분명히 보상 하나 듣고 C300 제품 하나의 효과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 3년, 아니 3개월, 4개월 사이에 이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본인 스스로가 달라져서 저한테 왔을 때 이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너들의 마음 두 분이 요즘 저의 컨디션도 그렇지만 그 팀 내에, 저희 팀 내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파트너의 이런 결과들이 즐겁게 느껴지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도 되게 잘 알거든요. 이 파트너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이 목표가 나한테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요분들 한 분 한 분을 즐겁게 맞이하고 그리고 이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시간이 지나면 정말 될 수 있는 일인지를 보여줄 때 3년, 4년, 5년, 6년이 지났을 때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에게 큰 기둥이 돼 있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분들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바로 TV나 보여줘. 엄마 빨리.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가은 리더님은 열정도 많고 능력도 있으시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또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가 나와요. 그래서 가은 리더님이 유능하고 멋진 것도 있지만은 유선 리더님이 그런 사람이니까 가은 리더님 같은 파트너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은 리더님만큼 유선 리더님도 그만큼 정말로 멋지고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리더님이 한번 카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나왔네. 퀸 오브 스워드. 그러니까 여왕의 칼 카드거든요. 유선 리더님은 좀 예전에 제가 그 김포에서 호스트 하시고 예전에 기본 보상을 하시는 걸 제가 김포에서 들었을 때 이 카드가 좀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일단은 좀 여왕이 좀 옷 입은 게 많이 화려하죠. 옷이 화려하죠.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게 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센스가 있기도 한데 뭘 하면은 좀 뭔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센스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그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의미거든요.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칼은 이제 뭐 힘, 파워, 뭐 열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강하고 멋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여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왕이다 보니까 무조건 힘만 거친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빨간색도 있고 신발도 빨간색이에요. 그만큼 이제 열정까지 깃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호랑이가 날개까지 달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선 리더님한테는 흠잡을 데가 없고 너무 완벽한데 거기서 노력파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여왕의 칼카드가 어울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리더님 좀 만족이 좀 되셨나요? 완전 감동이에요. 완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사실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사진으로만 그 시간표를 봤었는데 저는 좀 수정 스폰서님 이번에 리더십 하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그 수정 스폰서님의 그 리더십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스파클 팀 수장을 맡고 있는 최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더십 강의를 지난번에 분기 골드님하고 바꾸는 바람에 좀 약간 혼선이 있었나 봐요.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초창기에 거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절의 아이콘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제가 100명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제가 확률을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의 8개월 돼서 거의 80명, 그래서 1년 이내에 100명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만났으니까 그만큼 거절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 거절 그런 현장 미팅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도 어떤 노하우라고 강의 속에서 스폰서님이 말하는 그런 노하우나 뭐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 그거 위주로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근데 그 전에 실전 경험에서 나온 거 외에 우리가 일반 비즈니스랑 네트워크 시작할 때 그 시작 단계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오픈을 하더라도 그 규모 상관없이 처음에 그 시장 조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됐고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쪽에 뭐 유동인구나 성별이나 나이대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는지 그 현장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더위에 막 그런 현장에서 막 이렇게 그런 현장 점검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준비를 할까요? 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보통 저부터도 해서 저도 사업으로 시작해서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닥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는 안 해보고 이 사업을 소개한 사람을 믿고 그다음에 뭐 이게 팀 사업이고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일단 시작하고 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업이 있고 전업주부인데다가 좀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냥 다리 하나는 걸쳐놓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좀 가볍게 부업, 알바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뭔가 거절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뭐 내가 이 일하고 안 맞는다라든지 뭔가 어려워서 내가 포기하는 건데도 뭔가 가진 합리적인 그런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들을.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작부터가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하신 분들조차도 거절을 받으면서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계시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미천 자체가 명단이잖아요. 명단.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핫버튼을 제대로 건드려서 이 비전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의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상 이게 뭔가 열정을 가지고 만날 때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스폰서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스폰서보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 전에 관계식도 내가 쌓았던 사람이고 나이 40, 뭐 30 넘어서 뭐 말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하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보통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거절을 받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역으로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준비가 들어가는 그런 그런 순서를 역순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게 낮고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이제 금세 그냥 쉽게 시작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저의 이제 거절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아까웠던 명단 날려서 이제 복구가 안 되는 명단들이 있어요. 이제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되게 그 당시에 굉장히 고등학교 때 친분으로 봤을 때 되게 친했어. 대학교 때까지도 뜨문뜨문 연락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제 연락이 끊긴. 근데 이제 저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서 카톡을 통해서 몇 번 주고받다가 제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 아이의 뭐 영양 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집에다가 영양제를 막 진열을 조금은 의도적으로 좀 해놨겠죠. 자연스럽게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아이 영양제를 이제 물어보다가 그 친구가 뭐 그런 아이 영양제 얘기를 풀어서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 하고서 저도 후속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를 이제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그 관계심, 나처럼 이 친구도 나를 그렇게 찐으로 생각을 할 거야라는 그런 착각 속에 다시 관계심을 해가면서 이게 그 한 3번에서 5번 정도 관계십을 하면서 핫버튼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계속 유선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트레이닝을 받았고 뭔가 말할 자신 있고 이 친구 욕심이 났고 하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유선화 얘기하고, 뭐 오늘은 서프를 풀어야지, 오늘은 유소다를 풀어야지 하면서 그 상대방 얘기는 듣지는 않고 그냥 나의 그 계획대로 이 친구를 앉혀놓고 따발총처럼 싸대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는 되게 잘했어라고 하지만, 그 상대방은 처음에 이제 얘가 유산화에 제대로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줬을 때 이제 저는 착각을 하는 거죠. 얘도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1절만 해야 되는데 막 10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도 얘가 너무 제대로 빠졌구나, 나는 저렇게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완급 조절을 못해서 너무 이런 상대방도 초롱초롱한 눈빛이 점점 이제 썩은 동태 눈으로 바뀌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남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지쳤고 이제 잘 안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약속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되게 옛날에 친했던 친구인데 얘가 안 만나주니까 상처를 받아서 자꾸 이제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또 합리적인 이유를 만드는 거야. 이 일이 나랑 안 맞는구나. 뭔가 이 일은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저렇게 친한 착한 친구도 저렇게 안 먹히면 더 세고 더 막 그런 사람 더 안 먹힐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자신감이 확 꼬꾸라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관계십, 이런 신뢰 회복, 이런 게 정말 그냥 말로써 강의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초창기에 그런 거절 사례들이나 아니면 지금 또한 되게 느끼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발판이 신뢰 회복이 우선이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만날 때 이게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이게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그럴수록 정말 좀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정말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또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명단을 그 사업 초창기에 많이 날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관계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마다 새벽 5시 반에 이제 집을 나가요. 깜깜한 그 새벽에 뭔가 새로운 관계십을 찾아서 에어로빅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거의 8개월, 9개월, 이제 거의 1년 차가 돼 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 왜냐면 다이어트 챌린지를 파트너들은 막 신규를 끊어내는데
저는 이제 신규가 안 생기니까 면목도 없고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급한 마음에 또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어그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스폰서님한테 도대체 이거를 이 짓을 뭐 얼마나 하고 있어야 되냐고, 도대체 저 사람들 언제 물어보냐고 나름대로 이렇게 화이버지 먹고 막 하는데, 그리고 가뜩이나 저희 아파트 바로 우리 동 1층에 더 시설 좋은 헬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에서 막 빠져나가 돈이, 우리가 가든 안 가든. 근데 바로 1층에 헬스장 놔두고 차를 끌고 그 허술한 그 에어로빅 장에 제가 새벽마다 가니까 저희 신랑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되게 비아냥거리더라고. 뭐 그거 1년이나 해야 그 사람이 할지 말지인데 너 뭐 그렇게 급한 마음 먹고 하면 또 왕따 당해? 막 이러면서 되게 비웃는 거야.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막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또 뭐 6시부, 7시부, 8시부 이제 세 타임이 있는데, 그 6시 반부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가봤더니 이 6시부, 7시부 그 사이에 약간의 그 티타임이 있더라고요. 좀 중간 그 다음 시작하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관계식 쌓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6시부, 7시부 사람들도 이제 같이 알게 되는 좀 폭넓은 그 관계식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악착같이 또 새벽같이 사수해서 이제 그거를 쌓아갔더니 사람들이 또 그 소수 톡에 얘 좀 친해졌다 싶으니까 저를 초대해 주더라고요. 5명 톡방에. 그래서 그 5명 톡방에서 제가 또 막 이렇게 친한 척 하면서 따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관계식을 쌓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드디어 다이어트 챌린지 할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이어트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효과를 보니까 그 뒷줄에 있는 언니가 또 이거 뭐야? 이거 살 빠지는 거 맞아? 쟤 빼는 거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라고 두 번째 줄 언니가 또 제품을 3월 챌린지를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보니까 신뢰가 먼저 우선이다라는 거를 요 에어로빅 모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면 그 관장님이 저기 뭐지? 저를 좀 좋게 보셨는지, 뭐 이렇게 이분 다이어트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또 그 사람한테 이제 그때 한 번은 제가 실수를 좀 했던 게 기뜸을 해줬는데 먼저 친해져야 되잖아요. 먼저 관계식을 쌓고 그 사람의 이제 다이어트를 끊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눈치 없이 카톡으로 언니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시다면서요, 이렇게 너무 뚝 돌직구로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아니 뭐 관심은 있는데 뭐 아니야 괜찮아 또 이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맞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간 게 또 관계십을 내가 무시했구나. 그래서 그 언니랑 또 친해지면서 관계십을 쌓았더니 이번에 한 3, 4개월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그 효과 보신 분 보고서 이제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관계십을 쌓을 때 자주 매일 만나는 게 훨씬 이게 단기간이지만 이게 더 빨리 찐 관계십으로 만들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는 게 본격적으로 신뢰를 쌓는 방법 중에 가장 좋다. 그래서 리더님들도 만약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사람을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도 뻘쭘하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인 그런 모임에 가는 그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에 이제 전화조차 껄끄러우면 SNS를 활용하고 카톡이나 서로 주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묻게 됐을 때 상대방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나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됐구나라고 방심을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
그거는 그 신호는 만나자고 했을 때 그냥 이제 막 마음의 문을 연 거야. 근데 그거를 또 오버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뭔가 관심이 있구나라고 해서 또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그 실전 여러 번의 그 거절을 통해서 좀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라. 믿음이 쌓이면 상대방이 이제 내가 좋아지게 마련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상대가 뭔가 말을 하면 좀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때 펼쳐라.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진짜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뭔가 기회를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우선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1년이나 뭐 단기간에 쇼부치고 말 일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신뢰를 쌓고 지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단순 반복하는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여유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미팅 안 잡혀서 리더님들도 되게 조급하잖아요. 그럴 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신뢰 쌓기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 내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나랑 제품 같이 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중에서 또 사업할 사람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하지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되는 그런 일인데 그거를 하다 보면 좀 감정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거절을 받을 때 제가 버팀목이 됐던 그런 책 아니면은 어떤 팩트가 있어요. 제가 그 빌리버 때 그 석고를 들었거든요. 석세스 스코어를 들을 때 김규순 소장님이 질문이 답이다 이런 책을 읽어라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를 하시면서 자기 탑 리더가 에메랄드 승급을 한 다음에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소장님, 원장님 여기 이 책이 완전히 꿀이다 하면서 막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강의 시간에 그 책 읽어보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진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사례를 들으면서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을 위한 황금 법칙이 1부터 뭐 8가지가 되는데 거기서 1부터 3, 5까지가 다 똑같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가망 명단이 있으면 얘는 너무 어려. 얘는 돈이 많아. 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쉬운 거 없어. 얘는 뭐 너무 세. 기가 세.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알아서 명단을 추려서 골라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가리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유산화 사업이 원하는 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 활동량을 늘려보라는 거지. 미팅 수를 늘려보라는 거고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기본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막 100명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말하는 확률이에요. 10명을 예를 들어서 뭐 소년 한 명 예를 들더라고요. 책에서 한 명의 소년이 1960년대 당시니까 뭐 40센트가 되게 뭐 지금은 되게 하찮은 1달러 미만이니까 되게 하찮은 금액인데 그 당시에는 그 나이 때 너무 큰 돈이래요. 근데 얘가 10명의 집을 똑똑 노크를 했어. 그러면 이 10집 중에서 7집이 문을 열어준대요. 문을 열어주고 3집은 신경도 안 쓰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4명은 설명을 들어주고 2명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명을 사서 판 수익이 40센트인데 그러면 내가 40센트를 벌기 위해서는 10집을 두드려라. 근데 문 안 열어주는 3집이던 안 사주는 뭐 나머지 사람들이던 설명 듣지 않은 그런 8명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2명한테 제품을 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확률처럼 모든 일에도 확률이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도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대 6대 3대 1이다. 그래서 내가 10명한테 설명을 해주면 6명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중에
3명만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중에 1명만 성공자로 남는다는 그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났을 때 굴하지 않았던 게 이 확률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빌리버 때. 그래서 아, 그러면 별거 아니네. 많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많이 만날 수는 있어. 나 거절 감당할 수 있어. 뭐 누가 뭐래도 뭐 나는 성공할 거니까 막 너무 간절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뭐 연락 안 받아? 뭐 너 패스. 그리고 너 연락하네? 연락 받아주네? 만나자 해서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들을 거절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저는 이 확률을 믿었어요. 확률을 믿었는데 그 확률을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까 노하우가 그냥 저절로 생기더라고. 아, 내가 뭔가 프레젠테이션, 이 말하는 그런 실력이 없어? 그러면 그 실력을 늘리면 되고 트레이닝을 내가 더해서 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녹음을 했어? 들었는데 너무 앵무새처럼 진심은 하나도 없이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한다는 그 진심은 1도 없이 나는 그냥 팩트 전달만 하고 있네? 아, 그러면 내가 진심 전달을 해야 되겠다. 또 한 번 거절을 당했어? 아, 내가 봤더니 그냥 말만 하고 있어. 어떤 그런 비언어적인 게 거의 90%가 더 그 상대방한테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아, 그랬구나. 아, 너무 안타깝다. 그랬구나. 뭐 그런 식의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이런 약간의 그런 높낮이나 그런 비언어적인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말할 때. 저는 그게 너무 없었더라고. 너무 밍밍했어. 그냥 막 외우는데 1부터 10절까지만 따다다다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도 못 받아들이고 상대방도 아, 얘가 뭔가를 사달라고 하나? 이런 뭔가 나의 진심 없이 그런 게 전달이 된다는 거를 제가 실전 경험에서 이렇게 성공률을 높이려고 보니까 제 스스로 그거를 노하우를 찾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 생길 때 보면은 뭐 이게 파미 리더님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지만 한 3번, 5번은 그냥 관계십을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관계십을 쌓다 보니까 얘가 위가 안 좋고 전화하면 막 한의원에서 침 맞고 있고 뭐 약간 되게 뭐 영양제는 먹는 것 같은데 효과는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너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냐 영양제 먹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요거 알로엔즈라도 먹어봐라 했을 때 효과를 봐서 제품 확장이 되면서 그래 너도 한번 이거를 너 요리 수업 하는데 맨날 아프고 하니까 요거를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서 한번 들어볼래? 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의 그런 관계식 속에서 제가 핫 버튼이 자연스럽게 찾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파트너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이 노하우가 제 스스로의 그 많은 그 거절 경험 속에서 이렇게 체득된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관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제대로 파트너까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그냥 전달하는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많이 만나요. 많이. 최대한 빨리. 어차피 만날 거잖아. 만약에 내가 100명을 만나야 돼. 그러면 나 지금까지 사업 설명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명밖에 안 됐어. 그럼 80명 빨리 설명해야지. 빨리 전달해야지. 그거를 굳이 이렇게 나는 난 천천히 갈게요가 아니라 어차피 할 거면 빨리 만나고 빨리 얘기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게 평균율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성공의 조건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실력이 아니고 일단 확률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리더님들도 그냥 일단 많이 뭐 코로나 중에 만약에 만나기라도 어려우면 톡이라도 여러 번 보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야 만나게 코로나 잠잠해지고 그들도 갑갑하니까 또 만나자 하면 또 되게 반가워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여러 번의 거절을 많이 받아보시면 꼭 성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이시지만 진짜 정말 노력에 정말로 노력으로는 진짜 하늘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박상훈 루비님 그 밑에 계시는 그 이아름 리더님이 유산하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최수정 스폰서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 왜 인정을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정말 저희 스폰서님이시지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제가 어떤 카드가 나올까 했었는데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식스 오브 스워드 6개의 칼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카드예요. 딱 긍정, 이제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은 흐릿하게 보긴 한데 여기 보면 여자가 말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세 시대에는 보통 남자가 말을 타는 건데 여자가 말을 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이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서 여자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게 승전보의 나팔이거든요. 이제는 함락의 소식을 전파하기도 하는 건데 이제는 앞으로 정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전에는 뭐 계속 거절을 당하시고 계속 갈팡질팡 하시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 그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제 노력의 대가를 얻는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흐릿하긴 하네요. 이게 사냥개 2마리거든요. 사냥개 2마리가 있는데 보통 중세 시대에는 서민들은 사냥을 못해요. 농사짓기 바쁘다 보니까 사냥이란 호사를 못 누리는데 사냥이라는 거는 보통 중세 시대 왕이나 귀족들만 할 수 있는 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이제 수정 스폰서님이 좀 가시밭길을 걸었다면은 이제는 좀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진취적이면서도 이제 여유롭게 살면서도 그 안에서 노력을 하면서 더 뭔가 밝아질 수 있다는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의 칼카드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수정 스폰서님 좀 괜찮으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저는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처음 봤을 때는 엄청 도도해 보이시고 약간 뭔가 여왕 같은 느낌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좀 살짝 까불까불하시고 장난기 많으시고 좀 짓궂으신 그냥 유쾌하신 거죠. 유쾌하신 혜선 리더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가요? 저 마지막인 줄 알고. 잠시만요. 마지막인 줄 알고 그냥 기대. 순서 보니까 여행 강의. 예. 저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왜 저 발표 자료 이거 안 나오지? 공유 한번 할게요. 공유되고 있어요? 공유되고 있어요?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할게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Y 영양제,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흰색 책자 다 준비하셨죠? 꺼내서 같이 한번 보면서 띄워드리긴 했는데 이게 잘 보이나 잘 모르겠네요. 먹어야 할까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왜 먹어야 할까요? 우리들 많이 알고 있나요? 요즘에 우리가 TV를 틀면 어떤 광고를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3, 4년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라고 해요. 그만큼 영양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먹어라 광고를 하는데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건강하고 싶어서 영양제를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지 뭘 또 그렇게 많이 먹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라떼는 있죠.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밥만 잘 먹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만 쪄요. 그쵸? 유산화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여기 이제 책자를 보시면 12페이지 책자를 보시면 인체과학 뭐 회사도 아닌데 인체에 대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사람 모양이 있어요. 그쵸? 요게 우리 몸이고요. 몸은 소화기계, 골격계, 내분비계.
기관계,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계통은 심장, 위, 장 같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관은 조직으로,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실게요 라고 하죠. 이건 세포를 보기 위함이에요. 조직 안에 이렇게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세포는 조직으로, 조직은 기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 결과적으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 맞죠? 우리의 인체는 60조,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봤더니 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몸에 넣어주면 된대요. 우리 어릴 때 5대 영양소 배웠어요. 지금은 7대 영양소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와 물이 추가되었고요. 이 7대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량 영양소, 대량 영양소인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얘네들은 이 상태 그대로 생체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가수분해 되어야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로 생체에 이용되고 소화 흡수된다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못 먹고 그러면 주사 놔주죠. 무슨 주사 놔주죠? 포도당 주사 이렇게 큰 놔주잖아요. 그쵸? 음식을 목구멍에다 이렇게 아파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소화 흡수되는 상태인 그 상태 그대로인 포도당으로 바로 혈관을 통해서 주입시켜서 건강을 챙기게 하죠. 음식이 들어와서 생체에 이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을 떠돌다가 염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겨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당뇨병인데 이처럼 영양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체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맨날 병원 가서 포도당 주사 맞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대량 영양소의 생체 이용 흡수를 높여주는 아이들인 미량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 요거를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잘 소화 흡수되게 해주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예전에는 우리 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또는 만성 퇴행성 질환, 대사질환, 성인성 질환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비염, 천식, 아토피, 갑상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에 속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바이러스도 우리를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것 플러스 이 만성 퇴행성 질환도 많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책의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숨 쉬는 과정에서 산소가 산화돼서 몸 안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숨 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다 생겨나는 게 이 활성산소인데 그림을 보시면 건강한 분자 맨 앞에 있는 주황 색깔을 보시면 전자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자는. 그런데 활성산소 옆에 해골바가지 있는 거.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 해골바가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건강한 분자, 이 스마일 분자를 1초에 10,000번을 공격을 해요. 10,000번씩을 공격을 해서 이 건강한 분자도 전자 하나를 잃게 만들어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TV 예전에 광고 보시면 뭐 항산화로 건강 챙기세요 뭐 이렇게 하는 광고 보신 적 있죠? 항산화제를 먹게 되면 이 불안정한 분자를 중화해줘서 다시 건강한 분자로 재탄생해주게 해줘요. 얘가. 항산화제가. 그래서 항산화제는 옆에 보시면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얘가 들어와서 불안정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항산화제가 그러면 이 불안정한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면 자기도 활성산소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 상태에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다른 항산화 물질을 만나서 하나를 이렇게 받게 되면 2개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뾰로롱 하고 6개로 변신을 해요. 또다시. 그래서 이 불안정한 아이들에게 또 나눠주는 착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산화제가 항산화제를 만나게 되면 20, 30배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산화제는 하나 먹는 것보다 2, 3개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 것이 좋겠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량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미량 영양소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 하면 나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서 안 먹어도 된대요, 사람들이.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땅 자체 내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았어요. 땅은,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땅은 한정적인데 우리는 많이 먹고 아주 다양한 과일, 야채들을 원해요. 그래서 한 땅에다 여러 번의 작물을 심고 거두고를 해서 땅 자체 내에 미네랄이 고갈돼서 우리가 먹는 이런 농작물의 5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영양 성분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는 사과 하나를 먹어도 철분 함량을 이렇게 하루 함량을 충족을 했는데 지금은 26개를 먹어도 이 함량을 미달해요. 그만큼 농작물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 많이 감소해서 따로 영양제를 먹어줘야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옆에 13페이지를 보시면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가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봤죠. TV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2002년에 하버드 공중보건팀의 연구진들이 만든 거예요. 2002년이면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인데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 이렇게 피라미드를 봤더니 맨 밑에 많이 먹어야 할 것들과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 운동 뭐 이런 것들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반대로 맨 위에 보면 아주 적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어요. 빵이나 과자, 파스타 이렇게 등등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유사나인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현대인들은 정말로 맨 위에 꼭대기 조금만 먹어야 할 것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와 더불어서 매일 종합 비타민과 추가의 비타민 D를 섭취를 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적혀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양제들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제약회사와 수많은 비타민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하는지 이렇게 봤어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라야 하는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주면 좋겠죠. 이 5가지를 잘 보고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방법들. 자, 첫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균형 있게 영양소를 공급하는가? 효능은 충분한가? 생체 이용률은 높은가? 안전한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요즘에 비타민 B가 좋아서 B만 들어가 있고 많이 나와요. 요즘에 또 이제 B가 선전하는 그런 B맥스 이런 것들도 많이 선전 엄청 하긴 하던데 이렇게 B만 들어가 있고 C만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해요. 우리 몸은 B12만 필요하고 B6, 9은 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아주 골고루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셔야만 해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지용성 비타민 A, D, E, K예요. 지용성 비타민은 과량 이렇게 내 몸에 들어오면 쓰여지고 남은 것은 간에 보관하게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남을 만큼 지속적으로 있는데 내 몸에 이렇게 남을 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지용성 비타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무리가 오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D랑 E는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온다고 우리 예전에 많이 배웠죠, 눈. 근데 현대인들이 음식을 하도 잘 먹어서 부족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눈에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A도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수용성으로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아주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베타카로틴 형태, 수용성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암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D 형태로 그냥 기능을 하지 못해요. 활성화된 형태인 D3 형태로 바뀌어져야 이제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몸에서 못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선택하실 때는 D12가 아닌 D3로 되어 있는 것을 꼭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죠. 노화 예방해주고 생식기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표기 방식이 D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는 천연의 형태로 들어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만 해요. D에 L이 붙어 있으면 합성이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천연의 형태인지를 확인하시고 천연 비타민 E를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K1, 2, 3가 있는데 K3 형태는 과하게 드시면 몸에 해롭대요.
그래서 K1, K1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꼭 고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 4가지를 안전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회사가 정말 없다고 해요. 지용성 비타민은 잘못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섭취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그 비타민,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인데요. B6, 9, 12는 실과 바늘처럼 짝꿍 비타민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도 빠져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용성 비타민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잘 안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웬만한 양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 제품들 많죠. 우리 몸에서 제 기능을 하려면 각각 1000%, 그 중에서도 가장 흡수가 잘 안 되는 B12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아요. B군들 이제 막 들어가 있는 거 보면 100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많아요. 진짜. 함량 잘 보시고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우리 몸에 아주 조금 필요해요. 소량 필요한 영양소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 0.1%만 없어도 사망에 이르기도 한대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1대1의 비율, 아연과 구리는 10대1의 비율. 이것이 이제 흡수가 가장 잘 되는 비율이라고 해요. 아연은 요즘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엄마들이 많이 찾는 미네랄이죠. 근데 혼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반드시 여러 가지 미네랄이 어우러져 있어야지만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레늄은 항산화제 미네랄이죠. 암 환자들이 이렇게 암 치료 후에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막 섭취를 하도록 권하고 있는 게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에요. 이는 비타민 E의 1980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몰리브덴은 우리 몸에서 각질을 몸 밖으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아주 고가의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타 종합 비타민에도 안 들어가져 있는 그런 성분들이기도 해요. 이런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라면 잘 찾아서 드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런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면 이 영양제를 선택해서 섭취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러한 영양제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유산화에서 헬스팩이라는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있는데 요즘에 영양제를 안 먹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영양제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 2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서 골라서 먹는지를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유산화 영양제만 먹어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영양제를 고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안내를 해줘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돼.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것들은 먹어도 우리 몸에 이제 정신적으로 위안 정도는 되지만 우리 몸에 크나큰 이렇게 이득을 얻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영양 강의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유산화하니까 유산화가 좋아 라는 것보다는, 그쵸, 이렇게 요 한 페이지 2페이지를 통해서도 진짜 많은 정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책 가지고 다니시면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테이 스폰서님 말씀대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저는 김포에 들을 때부터 진짜 무슨 선생님 같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너무 그 이상을 가셔가지고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회사님이면 카드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솔리더님은 더 행운이 나왔네요. 원래 해솔리더님이 뭐 여신이나 공주나 뭐 이쁜 거 나오시는 거 되게 기대하셨었는데 이 매달리는 남자가 나왔거든요. 뭐 남자라고 해서 뭐 남성스럽다 이게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원래 사람은 똑바로 서가지고 보는 건데 거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과 좀 뭔가 보는 시야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보는 시야가 넓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는 그리고 이제 좀 남들과 좀 시야가 다르기도 하지만은 또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패션 센스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혜선이 언니 봤을 때
다른 분들이 저를 처음 보면은 좀 격식을 차리고 처음에는 이제 초면이니까 막 예의를 갖추고 그런 게 있는데 혜선 리더님은 예의도 갖추시면서도 좀 저한테 좀 재밌게 보이려고 막 장난도 막 되게 치시고 막 짓궂 주시고 살짝 뭐 까불까불 막 그런 하면서 되게 뭔가 좀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좀 남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시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 이 카드가 또 보면은 즐거움을 좀 추구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일명 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아, 진상은 아니었습니다. 진상은 아니었고요. 자유로운 영혼이긴 한데 좀 그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사회에 살 때 좀 보면 항상 찌들어 있고 억지로 참고 되게 악바리로 산다면은 혜선 리더님은 좀 뭔가 그렇게 사시는 거보다는 즐거움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한 번 사는데 인생 좀 즐겁게 살자. 좀 무언가에 집중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자유로운 영혼이긴 한데 대신에 뭔가를 좀 집중을 하면은 그 집중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천재성이 좀 이제 곁들여 있는 거죠. 아까 하시는 거 봤을 때도 좀 보면은 즐겁게 사시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하면은 진짜 뭔가 엘리트 수준으로 엄청 잘하시는 그런 이제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명 천재성 카드인 거죠. 그래서 혜선 리더님은 더 행맨, 좀 매달리는 남자가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좀 지금, 좀 약간 발연기 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저 근데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바본데 제가 아니. 아니, 진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이분은 좀 유선 리더님의 자랑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UDT에서 추진하고 열정으로는 거의 탑급이신 가은 리더님의 한번 체험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주에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이 최고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 기사만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계속 인터넷 기사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뭐 개인 면역 관리를 철저히 해라, 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라,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다들 면역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저는 유산화 보호막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로 알로엔즈인데요. 네, 알로엔즈는 효능 저희 책 보면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건강 이렇게 종합적으로 도움이 다 돼요. 거기다가 부원료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도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40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몇 년 뒤면 저도 곧 40이 되거든요. 저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로엔즈는 뭐로 만들었죠? 알로엔즈는 알로에로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알로에로 만들었는데 알로에는 열대기후에서 자라고 영양이 풍부해서 서양의 이제 우리 동양의 인삼, 홍삼처럼 서양의 인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알로에 중에서 이제 알로에 베라 잎 중에서 겔 부분을 주성분으로 했고 총 다당체 100mg이 함유되어 있어요. 알로에 속에 이제 다당체라는 게 있는데 다당체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실제로 알로에 다당체랑 면역력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알로에 속 다당체가 면역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고 알로에 다당체는 대식세포를 생산을 촉진을 하고 면역세포인 T세포에서 활성화 신호를 보내주는 수지상 세포를 활발하게 만들고 대식세포를 자극하는 사이토카인 분비도 높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대식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세포예요. 그리고 T세포는 면역체계에서 유일하게 기억 능력을 갖고 있는 기억세포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예방주사 맞을 때 그 생백신, 사백신 이런 식으로 골라서 맞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균주가 들어왔을 때 세포가 바이러스랑 싸우잖아요. 그 싸워서 이겼던 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체가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T세포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말만 들어도 T세포, 대식세포 이렇게 말만 들어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면역력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면역 증진을 위해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섭취해야만 하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알로엔즈는 면역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효능이 또 있어요. 바로 피부 건강.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보습 작용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줘요. 건강한 피부에 너무 엄청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56세 성인 30명에게 매일 알로에베라 겔 분말을 섭취하게 했는데 3개월 뒤에 이제 봤더니 얼굴 피부에 주름이 감소됐고 탄력이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피부만 좋아도 동안 페이스에 속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다 솔깃하시죠? 네, 그리고 알로엔즈는 면역력 말고 피부 건강 말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장 건강. 정상인 보통 사람들이 알로에베라 겔즙을 7일 동안 섭취했을 때 위의 산도가 감소가 되고 장내 부패 정도도 감소가 되고 장내 균총이 개선되었고 대변에 수분 보유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 건강 기능성 인정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효소인데요. 효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가 돼요. 아까 제가 40세 뭐 이상부터 이렇게 줄어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소화 효소가 하는 역할은 소화 과정에서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를 도와줘요. 네, 알로엔즈에 들어가 있는 소화 효소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알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제, 락타아제 이렇게 있는데요. 알파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이고요.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소화 효소예요. 그리고 리파아제는 지방 소화 효소이고요. 셀룰라제는 섬유질 소화 효소, 그리고 락타아제는 유당의 소화 효소입니다. 이렇게 영양을 분해하고 흡수를 돕는 소화 기능 향상에 탁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알로엔즈는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네. 면역력 강화를 원하는 분, 그리고 면역력 증진을 원하는 분, 그리고 장 건강이 염려되는 분,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 그리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고 가스가 잘 차는 분, 그리고 잔병감이 드는 분, 이렇게 그리고 피부 고민이 있는 분, 이렇게 한 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알로엔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병감이 있는 거 빼고는 다 저 같아요. 네, 이 모든 것이 다 저는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정점인 시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저희는 일상생활에 되게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모든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알로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1번 면역력, 2번 피부 건강, 3번 장 건강, 4번 소화 효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도움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네, 알로엔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금방 끝날게요. 건강이었습니다. 네, 정말 똑 부러지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진짜 뭔가 이걸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냥 정말 열정, 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은 리더님이 뭐든지 하시는 거 보면은 좀 뭔가 대충 넘어가시는 건 없고, 뭔가 하면 최고를 항상 찍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전달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분은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날 좀 케어해주겠다라는 그런 안심을 갖게 돼가지고 가은 리더님한테 소비를 한다 하면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은 리더님한테 좀 어울리는 카드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가은 리더님은 나무의 기사 카드예요. 기사. 나이트 오브 바텀. 보통 이제 기사는요 전진을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는 보통 이제 불굴의 의지, 열정을 이제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게다가 직관력, 통찰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을 리더님을 딱 보면은 좀 사람을 좀 제대로 파악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가식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 찐인 건지, 그거를 딱 그런 사람을 볼 때만큼 좀 정치 시력을 가지신 분이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근데, 이 카드에 좀 단 하나의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단점이 있다면 열정이나 노력이나 파워 그런 거 넘치는데 조급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그런 조급함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가은 리더님 딱 봤을 때 이 카드처럼 이 카드도 급하게만 가시지만 않고 느긋하게만 가신다면 아주 완벽하고 아마 흠잡을 게 없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 말이 백마거든요. 백마. 백마는 조금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은 리더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카드도 결국은 앞으로 절대 엄청 못한다 해도요. 본전 이상은 가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간다 해도 본전 이상은 간다는 거죠. 예, 평타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조급해 하시지 마세요. 조급해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은 리더님은 최고가 되기 싫어도 최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내려놓고 가면은 더 잘 될 것 같고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괜찮았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분은 좀 네네 맞습니다. 본전. 네, 다음 순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진짜 이분은 단점이 뭘까, 못하는 게 뭘까 싶을 정도로 UDT의 좀 도깨비 방망이 같으신 분, 차연 리더님을 한번 회사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멍 때리다가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저 화면 공유 좀 열어주시겠어요?